안녕하세요, 볼리TV 손혁입니다. 전세계 축구가 9월의 시작과 함께 A매치 주간에 돌입합니다. 각자 일정에 따라서 2경기 내지는 3경기씩 A매치를 뛰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소집 때는 총 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9월 2일 목요일 저녁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라크 대표팀과 다수의 뒤인 7일 화요일 저녁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에서 레바논 대표팀과 최종 예선 1차전,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홈앤드 어웨이로 총 이제 10경기를 치르게 되는 일정인데 그중 절반인 홈 5경기,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 본선 진출을 자신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두 팀 외에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이렇게 총 6개 팀이 한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위 안에 들어야만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 3위는 이제 B조 3위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른 다음에 이거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 모두 TVN에서 단독으로 생중계하는데요. 저와 배성재 캐스터, 이동국 해설위원이 함께 중계할 예정입니다. 자, 모바일과 웹에서는 티빙, 쿠팡플레이에서만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시청 정보 체크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2경기 홈에서 2연전 치러지는 유일한 일정입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원정만 치르거나 아니면 홈 원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굉장히 좋은 일정,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2경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다름 아니라 유럽파 선수들의 정상 가동 여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럽파 핵심 선수들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우리 첫 경기가 9월 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목요일 저녁에 열리게 되는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 우리 시간으로 29일 밤에, 일요일 밤에 경기를 뛰고 31일 월요일에 비행기를 타서 31일 화요일 오후에 입국을 했습니다. 목요일 경기인데 페네르바체의 김민지 선수 역시 입국과 파주 숙소 체크인 일정은 이제 같은데요. 손흥민, 황의조 선수하고. 근데 소속팀 경기를 30일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 앞선 두 선수보다 하루 뒤에 경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휴식 없이 A매치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복 훈련을 겸한 트레이닝을 하고 경기 당일 오전에 몸 좀 더 풀고 곧바로 그날 저녁에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수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고 젊고 또 장거리 비행이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면 정상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그래서 시차증이나 피로 누적 같은 어떤 좀 부담을 굉장히 좀 짊어진 채로 경기에 좀 나서야 되는 거죠. 손흥민, 김민재, 황의조 이 선수들의 선발 기용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고요. 일단 벤투 감독은 경기 당일 오전 훈련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벤투 감독의 성향이나 손흥민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의 마인드를 감안하면 주말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던 김민재 선수 정도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선발 기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이렇게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4-1-4-1 포메이션으로 상대가 잠글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번 짜봤는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가 경쟁을 할 거고 수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풀백을 5명이나 이번에 선발을 한 겁니다. 왼쪽에 뛸 수 있는 선수가 홍철, 이기재, 오른쪽에 이제 이용, 김문환, 그리고 강상우 같은 경우에는 양쪽 풀백을 다 뛸 수 있는 멤버고요. 사실 강상우 선수는 공격수로도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 선수인데 우리 대표팀이 이선 자원들은 워낙 많으니까 일단 풀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이용과 김문환 선수의 경쟁 구도, 이제 왼쪽은 벤투 감독이 사랑하는 홍철 선수의 기용이 유력하지 않나 예상을 좀 해봤고요. 센터백은 김민재 선수가 괜찮다면은 김영권 선수하고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좀 일이 있었죠. 하필이면 정우영 선수가 타고 왔던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명단 제외가 됐고요. 간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주세룡 선수가 대체 합류를 해서 올 시즌 중국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은 손준호 선수하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일단 보르도에 잔류를 한 황의조 선수, 터키나 러시아 리그는 아직 이적 시장이 며칠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옮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공격 포지션들은 남태희, 이동경, 이재성, 권창훈, 왼쪽 손흥민 선수 자리 정도가 이제 고정적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황인범 선수가 저 자리가 됐든 아니면 4-2-3-1의 이 자리가 됐든 선발 출전 좀 예상이 됩니다. 대표팀이 오랜만에 온 것도 있습니다만 올 시즌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정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 출전에 벌써 2골 넣고 있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해서 선발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최종 예선 첫 상대 이라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은 단연
감독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이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 9개월 정도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었죠. 그 본프레레 감독이 갑자기 경질이 되면서 2005년 9월 달에 왔고요. 2006년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만 딱 우리 팀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이분이 벌써 은퇴 선언을 3번이나 번복을 하셨거든요. 아동복 감독님 연세가 벌써 우리 나이로 75살입니다. 2013년에 PSV 에인토번 감독 물러나면서 그때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알크마르 감독으로 복귀를 했었고요. 2년 뒤에는 썬덜랜드 감독 그만두면서 은퇴 선언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번복하고 썬덜랜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네덜란드 대표팀도 한 번 더 하셨고 페이노르트 감독 맡아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은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2달 만에 이라크 대표팀 감독으로 갑자기 복귀를 하셨어요. 네. 게다가 이 이라크 대표팀 감독 자리가 슬로베니아의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타네치 감독. 이분이 슬로베니아를 그 유로 대회하고 또 2002 월드컵하고 본선으로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독을 맡고 있다가 6개월간 월급 체불이 돼가지고 떠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에 7월 말일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라크를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시켰다. 이게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의 이제 출사표인데요. 이라크가 1986년 월드컵 때 우리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딱 두 팀이 본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모두 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경력도 화려하시고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죠. 또 우리 대표팀을 그래도 한국 축구를 좀 아는 분이니까 제네트 시절에 유로파리그 우승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국가대표팀 감독 장인입니다. 네덜란드 국대 감독, 뭐 벨기에 국대, 러시아 국대, 뭐 세르비아 국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대표팀 감독 맡았었고 또 월드컵 본선에도 94년에 네덜란드 이끌고 미국 월드컵 나갔었고 2006년에는 우리 대표팀 이끌고 독일 월드컵 나갔었고요. 유로 본선에도 2004년 또 2012년 이렇게 각각 네덜란드와 러시아 대표팀 이끌고 나간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소집 가능한 선수들을 쫙 모아가지고 유럽으로 불러들였어요. 지난 8월 8일부터 3주 동안 스페인과 터키를 오가면서 아주 빡시게 전지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인데 이번 전원 때도 그 비슷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 후세인이라고 A매치 한 40경기 정도 뛴 그러니까 튀니지 리그에 활약하고 있는 이라크 대표팀에서 굉장히 좀 지분이 있는 그 윙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전임 카타네치 감독 때는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전지훈련 때 연습 경기 때 출전 안 시켰다고 이럴 거면 자기 왜 불렀냐고 막 개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드보카트 감독이 필요 없다. 너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대표팀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렇게 여전한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아드보카트 감독인데 해외파들이 그렇게 좀 많은 팀은 아닙니다. 이라크 대표팀이. 그래서 국내파 위주 소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전급 선수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 채로 유럽 전지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라크 프리미어리그가 유럽처럼 이제 추춘제 가을에 시작해서 이제 봄에 끝나는 늦봄 여름에 끝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9월 중순에 이번 월드컵에선 2경기 다 하고 나서 개막을 하는 걸로 미뤘고요. 그래서 비시즌 기간에 긴급 소집 훈련을 유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는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현지 클럽 팀들하고도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스페인에서 2경기, 또 터키에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1승 3무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드보카트 감독은 3백, 4백, 뭐 3톱, 2톱 굉장히 다양하게 처음 왔으니까 이 팀에 솔직히 이 팀 감독 맡기 전에 뭐 이라크 대표팀 축구를 봤겠습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선수단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3주간 모여서 훈련을 했고요. 연습 경기 꾸준히 치렀으니까 한국전 준비 단단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새 감독이고 또 전후 기간 치른 평가전 라인업이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은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뭐 침대 축구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만 그냥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 4-2-3-1 기준으로 선발 라인업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라크가 이제 2013년 피파 20세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었는데 그때 주축이었던 93년생, 94년생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동갑인데 벌써 A매치 107경기를 치른 이 아메드 이브라임 선수 아마 등번호 2번을 달고 나올 것 같은데 이 선수가 핵심이고요. 또 왼쪽 풀백 보고 있는 아드난 선수 이 친구 잘하죠. 또 유럽에서도 좀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이 친구 그리고 아드보카트 감독은 아마 23번 달고 나올 것 같은데 마이탐 자바르 선수를 이번 전원 때 굉장히 중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센터백으로도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썼다고 하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내 최고참이자 A매치를 무려 112경기나 뛴
압둘 자흐라 선수,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단연 18번 달고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알리 모하나드 선수인데요. 별명이 이제 밈인데 스트라이커인데 원톱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투톱일 경우에는 압둘 자흐라고 같이 쓸 것 같은데 그동안 카타르 리그에서 뛰다가 바로 어제 이제 유럽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그리스 슈퍼리그 아리스로 옮겼습니다. 이제 클럽보다는 국대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은 애사심보다는 애국심이 좋은 선수고요. A매치 뭐 2경기당 한 골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 이란을 잡을 때도 이 친구가 골을 넣었었고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다 잘 쓰고요. 공간 침투가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수비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스트라이커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 시합 치르고 나서 이제 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레바논전이 있는데요. 이 팀도 쉽지 않습니다. 석 달 전에 우리가 홈에서 월드컵 2차에서 붙었는데 수비 실수 겹쳐가지고 선제골 내주고 아주 힘든 경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처럼 우리가 승리를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팀이 최종 예선 정도 오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이번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최종 예선은 내용보다 뭐다? 결과입니다. 내용 아무리 좋아도 결과 놓치면은 말짱 황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홈에서 열린 2경기 모두 잡지 않으면 이번 최종에서 굉장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와의 첫 경기 산뜻한 출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라크전 중계 마치고 후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곧 뵐게요. 볼빠.